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 건강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지럼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강봉구 선생님 자리하셨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경과 전문의 강봉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주제 바로 어지럼증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어지럼증은 아주 흔한 증상이라서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때로는 심하게 증상이 나타나서 심각한 질병일까 두려움에 떨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어지럼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고 또 원인 질환이 다양한 만큼 증상도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신경계에 속하는 전정신경기능장애에 의한 어지럼증이 가장 심하고 네. 또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증상이 하늘이 빙빙 돌고 주위가 빙빙 돌아가는 심한 어지럼증과 네. 보행장애, 몸이 술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거리게 되죠. 그리고 구역구토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원인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2차적인 어지럼증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이 어지럼증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흔히 어지럼증이라고 얘기하면 일반 어르신들이 빈혈을 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물론 빈혈일 때도 어지러울 수가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약국에 가서 철분제를 사 먹는다든지 네. 하면서 하는 경우는 오히려 치료 시기를 늦출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하고요. 네. 옛날 저희가 40, 50년 전에 저희가 후진국일 시절에 빈혈에 의한 어지럼증이 많았지 요즘은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빈혈로 인한 어지럼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르신들이 영양실조, 식사를 잘 못해서 영양결핍에 의한 어지럼증이 많이 생긴다고 느끼시고 네. 보약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영양제를 많이 섭취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보다도 먼저 원인을 먼저 파악하시고 치료하시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체하게 되면은 구토를 동반하기 때문에 어지럼증으로 인한 증상인 체하고 토하고 하는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우선 체했을 경우에는 먼저 선행하는 질환이 어지럼증이 아니라 위장 증상이 먼저 생깁니다. 체하고 구토를 하고 난 다음에 기력이 없으니까 2차적으로 약간 어지럽다거나 아니면 어지럼증이 없는 경우가 많겠죠. 네. 또 보행장애도 그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지럼증으로 인해서 생긴 구토나 구역 증상은 어지럼증이 먼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구토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체한 것과는 명확히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전정계 질환에서 보이는 구역이나 구토가 체한 것과는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이 전정계는 무엇인가요? 예, 전정신경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귀를 나누어 봤을 때 귀는 귀 바깥에 있는 외이, 중간에 있는 중이, 안쪽에 있는 내이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내이라고 하면은 고막 안쪽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경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전혀 보이지가 않죠. 고막 안쪽이기 때문에. 그 안쪽에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달팽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쪽에 청각을 담당하는 신경인 달팽이와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세방고리, 그 두 신경이 합쳐져서 뇌간에 있는 전정신경 핵과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전정신경이 있습니다. 그까지가 바로 말초신경계에 해당하는 얘기가 되고요. 네. 뇌간 안에 전정신경 핵을 또 중추신경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 전정신경계라는 것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를 합쳐서 전정신경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심각한 어지럼증과 심각하지 않은 어지럼증 이렇게도 구분이 되는 건가요? 어지럼증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증상이기 때문에 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과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나눠 봤을 때 말초신경계 질환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질환으로 볼 수 있고요. 중추신경계로 질환으로 인한 어지럼증이 더 심각한 질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말초신경계로 인한 어지럼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달팽이관과 세방거리관, 전정신경까지 침범해서 생기는 어지럼증인데 보통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은 오히려 말초신경계로 장애로 인한 어지럼증이 하늘이 빙빙 도는 현운증이라든지 구역구토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더 심각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치료하면은 효과도 빠르고 또 완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질환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고 네. 중추신경계 질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은 덜 할 수도 있어요. 어지러운 증상이 빙빙 도는 증상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구역구토 증상도 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방치했을 경우에는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후유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병원에 오셔서 진찰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조금 덜 심각한 질환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말초성 어지럼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일 흔한 질환이 이석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이석증이란 것은 말 그대로 귀자, 돌석자에서 귀에 돌이 있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귀를 봤을 때 돌이 있다는 말은 아니고 세방고리 관내에 이석이라고 하는 돌 조각이 생겨서 어지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세방고리 관이라는 것이 그 안에 물의 흐름을 일으키게 되는데 물 안에 세방고리 관내에 있는 물의 흐름이 원활해야지 몸의 중심이 잡아집니다. 네. 하지만 돌 조각 같은 것이 생겨서 물의 흐름을 방해를 일으키면은 고개를 들 때, 누울 때 내지는 고개를 움직일 경우에 흐름에 방해가 생겨서 천정이 빙빙 도는 어지럼증이 발생이 돼요. 네. 그리고 그 시간이 짧게는 수초에서 수분간 지속되고 구토를 동반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이석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네. 다른 질환과 달리 지속 시간도 짧고 하지만 자주 반복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석증 말고는 전정신경염이 있는데 전정신경염 네. 같은 경우는 먼저 선행한 질환이 대부분 감기나 설사 같은 선행 질환이 있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갑자기 어지럼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또한 천정이 빙빙 돌고 구역구토를 동반하고 보행장애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앞에 이석증과는 달리 수일간에 걸쳐서 계속 연결되어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다른 질환 중에 하나 좀 이따가 말씀드릴 메니레 질환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네. 청력 소실이라든지 이명, 귀 울림 이런 증상이 전혀 없이 어지럽게만 하는 것이죠. 아, 예, 그 다음 질환으로 이제 메니에르 병이 있는데 네. 메니에르 병은 청각 증상이 뚜렷한 특징입니다. 청각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귀 울림 아니면 이명 소리가 난다든지 소리가 잘 안 들린다든 청력 소실 증상들을 말하는데 이런 증상들이 평상시에 있는 분이 갑자기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속 시간은 수십 분에서 수시간 정도 지속되고 이러한 어지럼증이 없어지더라도 수차례 재발되면서 점점 나빠지는 건 결국 청각 증상이 점점 나빠지게 돼서 청력 소실을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심각한 질환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중추성 어지럼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뇌허혈이 있는데 뇌간 허혈이 있는데 그런 질환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특별한 증상이 없이 뇌졸중 전조 증상으로 어지럼증만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고지혈증, 담배 같은 뇌졸중의 위험 인자가 있는 고령인 분들한테 갑자기 발생된 어지럼증이 생기고 수분 내에 사라지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분 내에 사라졌다고 그냥 괜찮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네.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은 이후에 뇌졸중이 재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좋아졌다 손 치더라도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뇌간 허혈 말고 뇌졸중이 실제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뇌간 허혈이란 건 전조 증상에 가깝지만 뇌졸중은 직접적으로 바로 증상이 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뇌졸중은 뇌출혈, 뇌경색을 합쳐서 하는 말인데요. 네. 갑작스럽게 발생합니다. 멀쩡하다가 네. 갑작스럽게 발생하게 되고 두통을 동반되기도 하는데 일반 뇌졸중하고는 달리 일반 뇌졸중에 말이 어둔하고 수족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어지럼증만을 초래하기 때문에 팔다리 움직임이나 말하는 것에서는 별 영향을 주지 않고 심각한 어지럼증이나 보행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어지럼증은 오히려 더 심각한 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뇌염이라든지 뇌종양 같은 경우도 이제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뇌염이라는 것은 뇌에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고열이라든지 다른 증상을 동반하게 되고요. 뇌종양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만큼 이건 수일이 아니라 수주에서 수개월간에 걸쳐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MRI라든지 이런 촬영이 꼭 필요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외에 어지럼증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흔하진 않지만 편두통성 어지럼증이라든지 네. 좀 더 흔한 질환으로는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데요. 네. 편두통성 어지럼증이라고 하면은 얼뜻 이해를 잘 하시기 힘들 것 같은데 젊은 분들, 특히나 여성분들 편두통 있는 여성분들이 어지럼증을 자주 겪게 되는데요. 가끔씩 보면은 어지럼증이 편두통 증상이 없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어지럼증의 원인을 찾지 못할 경우에 신경과 의사의 진료를 꼭 받아보셔야 되겠고요. 네. 또 기립성 저혈압이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란 기립이란 것이 일어난다는 뜻인데 누워 있거나 할 때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누워서 일어나서 바로 즉시 내지는 몇 걸음 걸어간다든지 아니면 오래 지속돼서 생기는 경우, 오래라고 하는 건 수분간 시간이 지속되고 난 다음에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어두워지고 어지럽게 되면서 주저앉게 됩니다. 또 앉아서 누우면 또 증상이 없어지거든요. 네. 이런 증상이 기립성 저혈압인데 특별한 이유 없이 혈압이 근본적으로 굉장히 낮은 분들한테 생길 수도 있지만 고령인 분들한테는 혈압이 낮지 않더라도 전립선약이라든지 혈압약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들을 많이 복용하면서 생기는 2차적인 증상일 수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서 원인 질환을 밝혀내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 이런 어지럼증이 발생했을 때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해야 하는 응급처치법들이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응급처치를 한다고 환자분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했는 줄 알고 딴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거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진 않고 네. 제일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 어떠냐면은 대부분 구토를 동반하기 때문에 네. 구토를 하면 토사물이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바로 앙화이라 그래서 바로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구토를 하게 되면 토사물이 다 자기 입으로 그대로 막아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기도가 막혀서 질식을 한다든지 하는 네.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토를 하는 분들은 이렇게 세우면 또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옆으로 눕히세요. 옆으로 눕혀서 구토물이 옆으로 나오도록 해야 되지 바로 눕게 하시면 곤란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환자분들이 놀래서 우황청취만이라든지 안 그러면 멀미약 내지는 물 같은 것을 많이 먹이게 되는데 네. 그것도 구토를 더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더 막게 할 수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중추성 어지럼증 중에 뇌간에 생기는 뇌경색이 있는데 뇌출혈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삼키는 기능 자체가 마비가 와버려요,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집어넣었을 경우에 그대로 기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은 꼭 주의를 하시고 병원으로 토하는 거를 방지하면서 빨리 오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어지럼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유익한 건강 정보 알려주신 신경과 전문의 강봉구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